주름은 대표적인 노화의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아래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의학은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독성 물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주름 개선 치료로 알려진 보툴리눔톡신,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성분입니다. 보툴리눔톡신은 이름 그대로 독소입니다. 오래되거나 제대로 멸균되지 않은 음식에서 발생하는 신경독으로 인체에 들어올 경우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고 결국 마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의학은 이 독성을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극히 미량의 보툴리눔톡신을 근육에 주사하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할 수 있고 그 결과 피부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독소가 미용의약품으로 활용되기까지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보툴리눔 중독 사례가 처음 기록된 것은 1793년 독일의 한 마을입니다. 당시 마을 주민 18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겪었고 이 가운데 돼지위로 만든 음식물을 섭취한 8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보툴리눔 중독의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식중독 사건이 이어지면서 독일 당국은 1817년 훈제 소시지 섭취에 대해 경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880년대에는 독일 의사 유스티누스 케르너가 이 독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 독소가 공기가 없는 환경, 즉 혐기성 조건에서 상한 소시지에서 발생하며 신경계에 작용하는 생물학적 물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독소가 극히 소량일 경우 신경계 질환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보툴리눔이라는 이름 역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소시지를 뜻하는 라틴어 보툴루스 비오티우엘유에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시지 식중독을 설명하기 위해 보툴리누스 중독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895년 벨기에의 미생물학자 에밀 반 에르멘겐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독소가 바로 보툴리누스 중독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O형과 B형 균주가 식별되었고 이 두 균주를 기반으로 의약품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의학적 활용은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안과 의사 앨런 스콧은 보툴리눔톡신이 근육 수축을 억제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임상 연구 허가를 신청하고 실험실에서 보툴리눔톡신 어형을 제조했습니다. 1977년 그는 사시 환자에게 처음으로 보툴리눔톡신을 주사했고 이후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1980년에는 해당 치료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발표했습니다. 스콧이 설립한 회사 오큘리눔은 이후 1989년 사시와 눈꺼풀 경련 치료용으로 보툴리눔톡신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뒤 1991년 미국 제약회사 엘러간이 이 회사를 인수하고 제품명을 보톡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미국 FDA가 보톡스에 대해 중등도에서 중증 미간 주름 개선 적응증을 승인하면서 보툴리눔톡신은 미용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미용 시술 시장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보툴리눔톡신은 미용 목적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시나 눈꺼풀 경련,
소아 내성마비처럼 근육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질환에 활용됩니다. 또한 근육경직, 편두통, 다한증 같은 질환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톡신 의약품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주요 치료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꺼풀 경련과 사시, 소아 내성마비 환자의 경직 치료, 경부 근긴장 이상, 겨드랑이 다한증, 근육 경직 치료, 미간 주름 개선, 성인 편두통 완화, 방광 기능 장애,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으로 인한 요실금,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과 빈뇨 등의 배뇨 질환입니다. 이 가운데 주름 개선 목적의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하지만 질환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툴리눔톡신은 본래 강력한 신경독소이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량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투여될 경우 근육마비나 호흡 문제,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툴리눔톡신은 일반 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용 시술이 대중화된 만큼 안전한 시술 환경과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치명적인 독소로 알려졌던 보툴리눔톡신이 오늘날에는 주름 개선과 다양한 질환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이 독성을 치료로 바꿔놓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